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오랜만에 뉴스 이외에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 이후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증권 쪽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SEC 위원장이 누가 될 거냐, 게리 겐슬러가 내려오고 누가 올라올 거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싫어할 거고요. 증권성을 토큰 증권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규제를 계속 준수하거나 명확히 하려는 거 있는데 이 명확히 부분이 좀 떨어진다. 준수하려고 하는 거는 높아서 그 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 명확하지 않음이 크립토에서 많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가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첫날부터 해고시킬 거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나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게리 겐슬러가 바이든이 취임하고 나서 11주, 그러니까 3달째쯤에 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게 아마도 1월 20일쯤에 차기 신임 위원장이 임명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요는 할 수 없는데 취임하자마자 지명이 또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을 갖다가 트럼프가 선정을 했는데 이게 상원의원들이 좀 안 받쳐주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대선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이제 통제할 만큼의 힘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선택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게리 겐슬러를 갈아치우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후보가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를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 12명 정도를 대략적으로 추려봤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댄 갤리거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011년도에서 15년까지 위원으로 오바마 때 선정이 됐었던 인물이고 지금 로빈후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짧게 하고 넘어가고요. 지안카를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CFTC 13대 위원장이고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위원장 대행을 하다가 트럼프가 이제 위원장으로 승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분은 크립토 데디로도 유명하죠. 크립토 쪽에 좀 밝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후보군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헤스터 피어스. 이분이 현직 위원이고요. 25년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 오바마 행정부 때 뽑았는데 미국 상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크립토 맘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이 헤스터 피어스가 그때 INX를 방문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다 해서 그 사진을 좀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헤스터 피어스 현직 위원이고 지금 샤이타티카, 이타이, 알란 이렇게 여러 임원들이 같이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NX 쪽에서는 당연히 헤스터 피어스가 되면 그래도 좀 낫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실 거고요. 아무튼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헤스터 피어스가 무조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애킨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금융 서비스 관련된 컨설팅 회사 CEO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증권시장 운영자인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독립이사이자 비상임 회장직을 또 맡는 게 회사가 또 하나 있고요. 부시 행정부 때 위원직을 한번 지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쯤인가 그때 트럼프가 주최한 비즈니스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여를 했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스테빈스 이분은 기업이나 금융 서비스 관련된 파트너 변호사고요. SEC 쪽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수석 법률 고문을 재직한 적이 있다. 그리고 힐스 타버스라는 분은 CFTC 14대 위원장이시고요. 요분 다음에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미국 재무부 국제관계부 차관보를 대행했었는데 그때가 트럼프 때 이전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잖아요. 이전 대통령 할 때 이분이 맡았었다라는 거고 또 현재 서클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냥 크립토 쪽에는 조금 유연한 발언을 하지 않을까,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엘라드 로이스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트럼프 시절에 이 대행위원장이 했었는데 이게 대행위원장을 누가 했었냐면은 이 마이클 피워워라는 분이 임기가 다 돼가지고 트럼프가 대행으로 엘라드 로이스만을 세웠었어요. 공화당 당원이다 해서 후보로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마이클 피워워라는 분은 SEC 또 대행위원장으로서 트럼프 시절에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경제학 박사 출신이신데 시위원장을 했던 분들 중에서 경제학 박사가 3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은 이 사람이 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화주의자다. 공화당을 선호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는 거고 캐롤라인 크랜쇼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이분도 SEC 위원이고 20년도 4년 전이죠. 트럼프가 위원으로 지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크 우에다 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공화당 소속이고 SEC 위원으로 지낸 최초의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입니다. 이제 일본인 부모가 있는데 일단은 국적은 미국이고요. 공화당 소속으로 있어서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리처드 팔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저명한 로펌의 파트너 대형 금융권 그런 쪽으로 좀 가깝고 골드만삭스하고 좀 가깝다. 그게 좀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인사 선발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관계를 좀 맺었다. 친분이 있다는 거죠. 동료로서. 그리고 내각 직책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의 그 동맹인 존 F 케너디 주니어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분이 민주당원이었는데 공화당을 최근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사에서 좀 많이 띄우고 있는 분입니다. 트럼프도 무조건 공화당이 처음부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 현재는 공화당인 성향인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놈 챔프라는 분이 있는데 투자 부서장으로 재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이렇게 12명의 인물들 이렇게 많은 인물이 있는데 누가 선정될 건지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출연했냐면 이전에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인 시절에 위원장을 어떤 조건으로 선임을 했냐 그 조건을 좀 분석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SEC 출신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직접적인 트럼프하고의 인연이 없어도 됐다. 그러면은 조건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전문성이나 경력,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부합하는지, 그리고 신뢰도하고 평판이 어떤지,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 중에서 일단 금융권하고 이제 월가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러면 선호하는 금융권의 순서가 있을 거다. 트럼프가. 그렇게 봤을 때는 도이치뱅크하고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높은 순위로 트럼프가 선호하는 금융권이라고 이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요타 금융, JP모건, 블랙락이 생각보다 순위가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도이치뱅크랑 골드만삭스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전문적인 경험,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규제에 대한 성향이 아무래도 트럼프는 좀 완화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이 결이 같은 사람을 선호할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제이 클레이튼이 선임이 됐을 때는 어떤 이유였는지 이렇게 3가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써놨고요. 원래 이분이 조금 더 깊게 보자면 대형 로펌의 설리번 앤 크로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M&A나 뭐 자본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되게 깊고 그 금융기관과의 협업이나 뭐 자문 같은 것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쪽에 좀 전문성이 있고 또 월가에도 네트워크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규제 철폐하거나 또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데도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고 규제 완화하고 또 주요 금융권들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거래에 관련해서 그런 경험들로 미국을 좀 메인으로
올렸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뭐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의 그냥 성향을 나타내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트럼프하고의 그 성향이 좀 맞아야 된다. 규제 완화나 이런 스탠스가 결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성하고 월간 네트워크가 있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2명의 후보들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시켜봤는데요. 사실 이거 좀 틀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도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민주당을 지워봤습니다. 실제로 이게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메이저 금융권하고 관계가 부족하면은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거는 좀 지워봤어요. 여기 정보 부족,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이 AI가 잘못하는 거지, 이분은 금융권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볼 수가 없고, 트럼프의 관계가 중립적이다 해서 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골드만삭스에 해당하는 사람들, 도이치뱅크에 해당하는 사람들. 실제로 이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한번 대충 봐주시고, 눈에 띄는 번호는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금융권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설명 한번 드렸죠. 그리고 다른 AI로 또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메이저 금융권하고 또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지워보고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한번 보죠.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직접 관계 없음 이런 것들 지워봅시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고, 굳이 따지자면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이게 최상의 조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골드만삭스 여기도 금융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인수팀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 이분이 또 인수팀하고 또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 정책적으로 부합한다. 규제 완화 강력 지지, 뭐 그런 분들. 요분은 그런 입장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실익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갤리거나 스테빈스, 리차드 파렐리 이런 분들이 좀 눈에 띄고요. 다른 걸로 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특정 금융권하고 관계없음. 도이치 골드만삭스 뭐 이거 눈에 없는 데가 없네요. 이거 없는 걸 지워도 거의 대부분 골드만삭스랑 관련이 있다로 보이고, 규제 준수는 또 스탠스가 또 다르죠. 그렇게 봤을 때는 또 갤리거나 지안카를로, 헤스터 피어스, 놈 챔프, 리처드 파렐리 이런 분들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로써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취합해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트럼프의 남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추려봤습니다. 총 이렇게 3명으로 추려봤어요. 폴 애킨스는 일단은 금융권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고요. 도이치뱅크 증권의 전 매니징 디렉터로 근무했던 경험도 있다고 하고, 또 규제 완화에 강한 입장이 있다. 2016년에는 트럼프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리고 또 대형 금융기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한 인물이다라는 거랑, 데니엘 갤리거는 일단은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슈만 아니면은 나쁘지 않아요. 우호적이고요. 암호화폐나 뭐 이런 쪽으로도 우호적이고, 왜냐면은 이 로빈후드의 법률 총괄로 있거든요. 이분이 지금 현직입니다. 그래서 좀 우호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SEC 위원 경험도 있고, 근데 완화의 성격을 또 띠고 있고,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하고 협력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좀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이슈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SEC가 로빈후드를 갖다가 미등록 브로커딜러 및 청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면은 좀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위원장인데 로빈후드의 법률 총괄이다.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SEC에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게 뭐 좀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B 같은 사건이라고 욕을 하기도 했어요. 비판을 좀 세게 했어요. 말씀드리면 개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암호화폐 몇 개만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대출하고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것도 안 한다. 그리고 자기가 위원장 나 시켜주면은 이미 규칙을 반듯하게 만들어냈을 건데 게리 겐슬러 걔 때문이다. 나는 잘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은 이해상충에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공화당의 일부 사람들은 또 지지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3명을 뽑았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차드 피 같은 경우는 일단 월스트리트의 로펌 파트너거든요. 대형 금융기관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뉴스에서 지금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나 뭐 이런 기관들하고 원활한 소통이 또 가능할 거고, 또 복잡한 금융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장점이 크게 있다. 전문성이나 월가의 네트워크도 전문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규제 완화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게 원래 좀 민주당 쪽인 게 좀 있었는데 공화당 관련된 이런 트윗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트럼프하고 입장도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인들이 또 트럼프 최측근으로 있고 좀 임명될 수 있는 사람, 인사권 잡은 사람들이 지인으로 많이 있어서 좀 연주를 잡고 가지 않을까, 쉽게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가 좀 블룸버그에서 계속 이 사람을 좀 띄우고 있는 그림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따지자면은 포렌키스나 리차드 파렐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됐고요. 굳이 한 명 뽑아라 그런다면 글쎄요, 아무래도 인맥 좋은 리차드 파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 사람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연출 좋은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토큰증권 산업에 좀 힘이 많이 실리는 발언과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면은 또 이어서 아주 100몇십 개 쌓여있는 뉴스들을 또 쇼츠로 만들어서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